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여객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도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MH370편은 약 7시간 반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으므로 지상에 착륙하지 않은 이상 추락한 것이 확실하지만 동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항적, 추락 장소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복수의 매체에서 제기한 가설에 따르면 조종사의 자살 비행이 원인으로 추정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합동 수색단을 지원하여 남부 태평양에서부터 광활한 인도양 해저를 샅샅이 뒤졌으나 결국 수색이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명확한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고기에는 승객 227명, 승무원 1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승객은 모두 14개의 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사고기에 한국인 탑승자는 없다고 밝혔죠. 말레이시아 수방항공관제소는 새벽 2시 40분에 교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에서도 비행기의 현재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고기는 현지 시각 새벽 12시 41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여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초 MH370편의 트랜스폰더와 교신했던 보조 레이더 기록에 따르면 새벽 1시 6분경 쿠알라룸푸르 공항과 교신을 마친 MH370편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사이 공역을 지나던 도중 갑자기 트랜스폰더 장비가 꺼졌고 그대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1시 22분이었죠. 보조 레이더는 항공기 위치를 전파 수신에 의존하여 파악했으므로 비행기에서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 더 이상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대회 비었던 주 레이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충격적이었는데 보조 레이더에서 사라졌던 비행기는 그대로 베트남으로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다시 말레이 반도로 접근하여 그대로 피낭섬 위를 선회해 말라카 해협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주 레이더의 한계 탐지 거리까지 날아간 뒤 새벽 2시 22분경 그대로 영영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다른 어떤 레이더도 항공기를 포착했다는 소식이 없었죠. 결국 항공기가 바다 어딘가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어 여러 나라에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에서는 일부 주민이 집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굉음을 내며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실종기와 외견도 비슷하다고 여겨져 수색 범위는 최초 베트남 남부 및 말레이 서부 해상에서 사실상 인도양 전체로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실종 항공기 수색에 25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추가로 4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해군 P3 대잠 초계기 한 대와 공군 C-130 수송기 한 대를 말레이시아에 보내 수색에 참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 위성 통신을 이용하여 370편에 연락하려는 시도는 모두 항공기 측에서 받지 않아 실패했으나 장치의 응답 대기 상태를 확인하는 신호는 수신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이 떠 있었던 위치를 중심으로 전파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도플러 효과에 따른 파장의 차이를 역산하여 비행기가 있었을 법한 예상 반경을 추정해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인공위성과 위성 수신기 사이의 각도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감도가 가장 좋은 거리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90도일 테고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각도는 점점 줄어들고 추정 위치는 인공위성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당시 위성에서 항공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만 추측이 가능할 뿐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변수를 더 추가했는데, 만약 370편이 마지막 레이더 포착 지점에서 그대로 대륙 쪽으로 올라갔다면 곧바로 다른 나라의 지상 레이더에 다시 잡혔을 것이므로 수사 당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도양 망망대해 쪽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행기가 탑재했던 연료의 양과 역학적 이동 모델을 고려해 데이터를 산출한 결과 호주 서부 해역의 한계 원호로까지 예상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호의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3월 20일 호주 서쪽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호주 수상이 발표했고, 호주 당국은 해당 항공기의 날개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위 발표 이후 이틀에 걸쳐 해당 지점을 수색했으나 성과는 없었죠. 해당 위성 사진이 일주일 전인 3월 16일에 촬영된 것으로 잔해 발견 사실을 공표한 시점에는 이미 수백 킬로미터를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월 24일 조사 당국은 항공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위성 기록 계산을 통해 산출한 것이며, 이 당시에는 잔해 등 실질적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계산을 신뢰하여 베트남 남부 해상과 말라카 해협은 수색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대신 호주 서부의 원호 지역의 수색이 집중되었습니다. 3월 26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락기체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122개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파편은 호주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23일에 촬영된 것으로, 그동안 잔해가 발견된 지점과 다르지 않아서 실종기의 발견에 희망을 가지게 했죠. 일본 위성과 태국 위성, 뉴질랜드와 중국 정찰기들도 호주 서쪽 해역에서 사고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들을 잇따라 포착했고, 사고기의 비행 예상 경로와 속도 등으로 추정해본다면 이 일대에 사고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월 30일 해당 지점에서 부유물들을 수거하여 확인했더니 대부분 쓰레기나 어구여서 관계자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색에 나선 이들은 크게 낙심했지만 호주는 비행기 수색에 시간 제한은 없다며 찾을 때까지 수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